나이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어쩌다 50. 어쩌다 보니 50이 되어 있었다. 20대에는 멋모르고 살았고 30대는 아이를 돌보며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40대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잦았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50이 되었고 그 후로 몇 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이제는 환갑이 눈앞에 보인다. 내가 태어난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고작 50이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은 86세이다. 최근 들어 100세 시대라는 말을 지겹게 듣지만 잘 와닿진 않는다. 아니 당신이 지금 50이라면 지금까지 살았던 만큼을 앞으로 더 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공자는 30을 일입, 40은 부록, 50은 지천명이라고 했다. 과연 나는 그런 단계를 다 지나왔을까? 50이 지나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비로소 부록을 마주하는 느낌이다. 나의 마흔은 부록은커녕 매일 유혹과 갈등에 흔들리는 시기였다. 그래서인지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물질적인 유혹도 멀리하게 되었다. 내 삶의 기준들을 내가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젊을 땐 몰랐다. 원하는 것이 많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며 인생의 짐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불안해졌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편해졌다. 그제야 유혹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다.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고민했다.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지 말이다. 공자님 말씀대로라면 지천명을 이미 깨달았어야 마땅한 나이인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이 무엇인지 알기에는 여전히 이르다고 생각한다. 이제야 슬슬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찾아가는 길이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신체 나이도 옛날 사람들보다 30% 정도는 젊게 살고 있으니 공자님 가라사대 라이프 사이클을 조금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무조건 젊게 살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죽음학 공부를 하고 인생 리셋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의를 하며 매일 생각한다.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말이다. 앞으로 하루를 더 살든 몇십 년을 살든 오늘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온다. 어릴 때 보던 세상과 크면서 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일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지? 하는 의문이 들고 걸어온 삶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다가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서 목표를 바꾸게 되는 순간 말이다. 하긴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경로로 내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겠지만 나의 경우엔 40대 후반에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왔다. 아버지와 동생, 두 번의 장례를 치르며 나는 나를 잃어버렸고 또 다른 나를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이혼을 했다. 그렇게 폭풍 같은 40대가 지나갔다. 힘들다, 어렵다, 말할 새도 없이 50을 맞았다. 그때부터 혼자 살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산다기보단 하루하루 버티기가 시작되었고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알았다. 50대가 되어 도전한 일은 라이프 코칭이다.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던 시기에 코칭을 배우기 시작했고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이 쌓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코칭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컨설팅처럼 답을 알려주진 않지만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게 해준다. 할머니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들은 안 늙어봤지만 우리는 젊어봤다 라는 말이 있다. 그래, 지금까지 살아봤으니 아직 안 살아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지. 힘들다 말하는 사람에게 함께 이겨내보자고 응원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코칭 스터디를 함께하는 한 코치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얘기하냐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되었나 보다 라고 대답했다. 어려운 고비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 누구나 인생에 굽이굽이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온다. 지금이 바닥인가 싶은 순간. 그런데 인생이 바닥일 때 옆도 돌아보게 된다. 또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예전처럼 앞만 보고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옆도 뒤도 돌아보며 살려고 한다. 목표 지점은 없지만 나는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니까.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니까. 자연이 눈에 들어오는 나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진다. 봄이면 꽃이 피길 기다리고, 여름이면 그 뜨거운 열정에 놀라고, 가을이면 침착함에 가라앉고, 겨울이면 혹독한 추위를 버틴다. 일생을 사계절로 따진다면 나는 가을쯤에 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급해지기도 한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해야 할 일을 마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살아보면 겨울도 참 길지 않은가. 그러니 천천히 해도 괜찮다. 오늘은 오늘의 계절을 충분히 즐기자. 50대면 내려갈 때일까? 사람에 따라선 아직도 올라오는 중일지도 모르겠다. 확연히 내리막은 아닐지라도 50이 넘으니 30, 40대까지는 사느라 바빠서 보이지 않던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나가는 길가의 작은 야생화 하나까지 옛날엔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다. 자연의 변화에 민감해지고 햇살 하나, 바람 하나에도 감동하는 것. 나이 들어 좋은 점 중에 하나이다. 화단에 꽃 한 송이 피기를 매일같이 기다리는 일. 이 역시 나이 들어 좋은 점이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나이 들어 좋은 점이 뭐가 있으세요? 한 번은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께 물었다. 우선 여유가 생겼죠. 예전에는 성공만 쫓느라 바빠서 모든 게 기브앤테이크였어요. 내가 이만큼 주면 상대도 그만큼 주면 그뿐이라고. 운전할 때도 너무 급하게 달리다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나 싶을 때도 있었죠. 지나고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미안한 것도 너무 많아요. 옆을 돌아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뿐인가요? 바깥일만 잘하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에게 신경 쓰지 못한 게 후회되네요. 50대가 넘어가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줄어든다. 은퇴를 준비해야 하고 원하지 않아도 사회적 의무가 끝나기도 한다. 물론 좋은 점도 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은 다양하다. 미리 준비해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귀농을 하기도 한다. 활동적인 일이 맞지 않는다면 차분한 취미를 찾기도 한다. 요즘은 가까운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도 다양한 클래스가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으면 된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활동이 자신의 적성에 맞아야 하고
건강도 허락해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을 드렸던 원장님도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다. 또 젊을 때 하던 드럼 연주를 다시 시작해 동네 밴드에도 합류했다. 젊은 사람들과 밴드를 함께하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멋진 인생 2막을 살고 계신다. 나이 들매 좋은 점. 봄이 예뻐 보인다. 감사한 마음이 늘어난다. 돈이 덜 든다. 예뻐 보이지 않아도 좋다. 나를 야단치는 사람이 적다. 내가 좋아하는 걸 안다. 내가 싫어하는 걸 안다. must, should가 적어진다. 나이 들고 일에 쫓기지 않게 되니 시간에서 자유롭다. 스케줄에 매여 불안하게 살던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로 한다. 수업 시간에 맞춰 정신없이 달려갈 필요도 없고 퇴근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자. 대부분 취미가 무엇냐고 물으면 독서와 음악 감상을 말할 것이다. 아마도 쉽고 만만하기 때문이겠지만 그중 진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혼자 음악을 틀고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을까? 그런데 독서도 취미가 되려면 갑자기 되지 않는다. 책을 고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미리 공부하고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내 취향에 맞는 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음악도 마찬가지이다. 많이 들어봐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발라드인지 댄스인지 혹은 어느 가수의 음악인지 찾을 수 있다. 독서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게 해준다는 점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삶도 여유로워진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고독이 인간을 철학하게 만들고 문학을 이해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못하더라도 책을 통해서 철학도 할 수 있고 문학도 만날 수 있다. 그만큼 나에게 충실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혼자 놀기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떠올려 보자. 지나버린 시간들이 아깝지 않도록 집에서 할 일을 다시 잘 찾아봐야겠다.